재무심리 이야기하는 최 선생입니다. 여러분 영화 독전 보셨습니까? 독전에 이 선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왜 이 선생일까요? 영화 보는 내내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인터뷰를 하는 거 봤었어요. 그 감독에게 왜 김 선생도 아니고 박 선생도 아니고 오 선생도 아니고 하필 이 선생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감독이 그러는 겁니다. 김 선생 하면 뭐 김밥집 사장님 같고, 박 선생 하면 좀 어감이 좀 그렇고, 오 선생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그냥 이 선생이 제일 어감이 괜찮다라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드렸냐면, 전 최 선생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달리 이유가 없습니다. 뭐 최 박사로 하기도 애매하고, 뭐 최 코치 하기도 좀 이상하고, 실명을 거론하기엔 좀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최선상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은 그 단수, 결핍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결핍에 따른 재무심리. 우리는 살면서 종종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 아파트에 살거나 뭐 연립주택에 살거나 가끔 물이 끊긴다는 연락이 오죠. 몇 월 며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수가 될 예정이 오니 뭐 미리 물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종종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어차피 나는 뭐 물도 잘 안 쓰니까 어 종일 회사에 있는데 물 받아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에 아예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가족이 있는데 뭐 배우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 그런 단수 공지를 받게 되면 물을 받아놔요. 어디에? 그 화장실 욕조가 제일 그래도 집안에서 그 물을 받아 놓기 위한 가장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잔뜩 받아 놓습니다. 잔뜩. 통상 한 욕조에 한 3분의 2는 받아 놓는 것 같아요. 얼만큼 쓸지는 모르면서 일단 많이 받아 놓는 거죠. 왜냐? 끊겨서 물이 부족한 사태를 경험하기 싫으니까. 네, 그렇게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아껴 쓰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이 우리 와이프는 그 뭐죠, 이게 바가지를 들고 바가지나 이게 볼을 가지고 물을 퍼서 세면대로 옮겨 놓은 세면대가 아니죠, 그 싱크대로 옮겨 넣어서 설거지를 하고 또 다시 부족하면 그걸 퍼서 쓰고, 그리고 화장실의 변을 보고 나서 또 물이 안 나오면 그걸 또 넣죠. 또 식수가 부족하면 거기에 또 물을 퍼서 또 먹고, 그러니까 물을 끓여 먹겠죠, 당연히. 요즘 수돗물 먹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리고 샤워할 때도 그 물을 또 퍼서 샤워합니다. 물이 나오는 소스를 한 군데로 정해 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녁 6시 혹은 9시 그 단수가 끝날 때쯤에는 그 욕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수 공지가 시작된 후로부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불안하죠. 언제 이 물을 다 쓰게 되면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씁니다. 평소에 쓰는 물보다 한 반 토막은 덜 쓸 겁니다. 그렇죠. 뭐 3분의 1을 쓸 수도 있어요. 되게 절약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많이 남아 있는 물을 사람들이 그냥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이 단수 그 시간 동안 겪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합니다. 설거지할 때 또 퍼서 쓰고, 쌀 씻을 때 또 퍼서 싱크대로 가져와서 쌀을 씻고, 또 요리가 필요할 때 또 물을 퍼서 조리도 하고, 샤워할 때 그 물로 샤워하고, 화장실에 또 쓰고, 화분에 물 줄 때도 퍼서 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좀 지치기 시작해요. 이미 그 멀쩡한 수도꼭지에서 샤워기에서 물이 콸콸 나올 수 있는데 계속 남아있는 물을 퍼다 써야 되는 불편함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욕조에 남아있는 물에 먼지가 뜨기 시작하고요. 머리카락이 뜨고 가라앉기 시작하고 온갖 부유물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저 물로 내가 쌀을 씻기는 좀 그렇고, 화장실에 뭐 변 보고 다시 내리는 건 괜찮지만 샤워하기도 왠지 지저분해. 이거 참 아깝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화장실 옛날 말로 수채구멍이라죠. 수채구멍에 막고 있는 캡을 뽕 하고 열어서 물을 싹 버리는 겁니다. 에이, 이제 더러운 물은 내 쓰기가 힘드니까 하면서 쫙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애초에 단수 공지가 있었을 때 저렇게 큰 그 욕조의 물을 받아 놓기보다 용처에 맞게끔 별도로 물을 이제 분배를 해놨다면 이런 일은 좀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거지할 때 필요한 물은 이만한 대야에 물을 받아 놓고 싱크대 옆에 두고, 그리고 화분에 물 줄 양만큼의 물은 또 요만한 냄비 같은 곳에 또 받아서 화분 옆에 두고, 또 쌀 씻을 물은 뭐 설거지할 물 비슷하게 뭐 싱크대에서 주방에서 쓰는 물이니까 거기 갖다 놓다 치죠. 이런 여러 가지에 쓸 수 있는 물들을 그 용처에 맞게끔 별도로 분배를 미리 해서 각자의 위치에 두면 아까처럼 물을 많이 낭비하면서 버리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 단수가 끝난 후에도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위치 바로 옆에 물이 있고 미리 이만큼 미리 물을 떠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 그만큼만 또 쓰고, 부유물이 그 큰 욕조에 떠 있는 부유물보다는 눈에 또 밟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미리 얼만큼 쓸지를 정해놓고 내가 안배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설거지할 물 다 쓰고 화분에 줄 물 양만큼의 물도 다 쓰고 각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귀찮음에 못 이겨서 버리는 물의 양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단수에 대한 사람의 그 재무심리를 얘기한 건데요. 이게 돈 관리에 접목을 해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제의 편의성과 뭐 여러 가지 부가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무분별한 지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얘기했었죠. 사람은 플라스틱 카드, 현금을 낼 때 심리적인 고통을 더 느낀다고. 근데 신용카드는 내고 내가 다시 그 물건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 뭔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건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좀 더 지출 통제하는 좋은 방법은 체크카드를 쓰는 거죠. 예. 체크카드는 한도가 있는 만큼만 쓸 수 있으니까, 계좌에 남아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현금을 쓰는 겁니다. 누가 몰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 안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현금을 쓰는데 그 현금마저도 굉장히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현금 봉투 한 5가지 종이 봉투 한 5가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이 4주라고 치면 봉투를 4개는 주 생활비 예산을 넣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 1인 가구 기준으로 식사비, 뭐 아침은 보통들 요즘 사람들 잘 안 먹고 점심 한 8,000원짜리 먹고 저녁에 또 사 먹는다면 8,000원쯤에 식대로 한 15,000원에서 16,000원 나가죠.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서 커피 한 잔도 마시면 한 2만 원 치죠. 뭐 다른 것도 할 수도 있으니까 2만 원 곱하기 일주일 7일이면 14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것도 러프하게 한 15만 원 잡겠습니다. 곱하기 4주 하면 60만 원이죠. 그죠? 15만 원씩 각 봉투 4개에 담아 놓는 겁니다. 그걸 뭐 장롱에 넣어 놓든지 자기 뭐 서랍에 넣어 놓든지 나눠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가 시작될 월요일마다 그 봉투를 꺼내서 그것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본적인 그 식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쓰지 못해서 문제지.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제세 공과금, 그리고 비정기적인 지출, 뭐가 있을까요? 보통 공과금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 외에 내가 또 다른 곳에 지출이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은 또 예산을 정해서 뭐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뭐 10만 원,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헌금 얼마, 그렇게 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잡아 놓는다 치죠. 만약에 그냥 월급이 한 300만 원이라
버는 분이라고 치면 수입 300만 원에서 4개의 생활비 봉투 아까 60만 원이었죠? 15만 원 곱하기 4주에서 60만 원 잡았었고 그 외에 지출에 대해서 한 50만 원 잡았으니까 110만 원 정도. 그러면 300에서 110만 원을 그렇게 미리 예산을 짜놓고 각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나머지 190만 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저축할 수 있는 돈인 겁니다. 제가 지출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도 뭐 자기의 생활 패턴을 잘 정리를 해보면 많이 정제가 될 겁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을 가장 한 달 중에 제일 후회하는 날이 월급날이거든요. 왜냐? 정확히 말하면 월급날과 가까운 카드 결제일이거든요. 보통 월급 25일에 받으면 25일로 카드 결제일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때 사이버머니인 월급이 싹 들어왔다가 바로 그냥 그 카드사에서 낚아채 가잖아요. 그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출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쓴 거야 이거? 뭐고 이거? 그래서 카드 청구서를 쫙 빼보면 보자 한번. 카드사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응? 내가 쓴 거 맞네. 카드사는 이런 한 푼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잘 정교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다 쓴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출 통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냥 신용카드 막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나눠 놓으면 미리 정했던 돈만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돈이 나가는 걸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신용카드 한 장 달랑 들고 다니는 게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간편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현금 봉투를 좀 나눠놓고 그 현금을 쓰면 사실 잔돈도 들고 다녀야 되고 되게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행동은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이게 너무 없어 보인다, 이런 걸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이걸 좀 스마트하게 방법을 바꿔보면 현금을 들고 다니면 이렇게 잔돈이 너무 남는 것도 싫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카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용 체크카드, 공과금은 어차피 자동이체 되니까.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굳이 현금 봉투 몇 개를 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4개 준비한 다음에 그 봉투에서만 들고 다니고 잔돈 봉투 달랑달랑 거리면서 들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한 주에 한 번씩 내 생활비 체크카드에 싸주면 그걸 주 단위로 끊어서 아까 말했던 첫 주에 일요일 저녁에 그 다음 주가 시작되기 전에 15만 원을 쏘는 겁니다. 식대 플러스 커피, 음료 등의 값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 필요한 그만큼의 또 다른 체크카드에 담아 넣는 거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있는 만큼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차이인 거죠. 신용카드는 다음 달에 결제도 되는 외상이나 마찬가지니까. 단수에 대비하는 사람의 재무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야기가 결국에는 지출 통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컨텐츠 내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조금 드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컨텐츠, 재미난 컨텐츠가 생각이 날 때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